안녕하세요. 손안의 입시교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되게 제목이 좀 거창하죠. 대입 제도의 변화와 흐름. 자,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학년들을 보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냐면 고등학교 현재 고3, 고2, 고1의 입시 제도들을 좀 비교를 하고 대입 제도들을 비교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입시 또는 대입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좀 짚어보는 시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대입제도가 어떻게 개편이 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고등학교 3학년하고 2학년은 같이 갑니다. 같이 가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결을 조금 달리 하는데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처음으로 2015 교육 개정에 따른 수능이 아예 개편이 됐고요. 그래서 선택형 수능으로 우리 친구들이 시험을 치르게 돼요. 그리고 고교 성취평가제, 제가 항상 어머님들한테 설명했을 때 대형 떡밥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성취평가제는 우리 아이들의 성적을 척차순으로 하지 않고 절대평가처럼 몇 점까지는 A, 몇 점까지는 B, 이미 중학교에서는 성취평가제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정착이 된 상태인데 아직 고등학교에서는 도입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전면적으로 도입이 되지 않았어요. 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진로 과목을 이 성취평가제로 우리 친구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석차가 나오지 않고 이 A, B, C, D의 평가로서 진행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기존까지는 항목이 4항목이었는데 그것을 줄였고 교사 추천세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요 고3 내용이 고2하고 같이 가게 될 것이고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아무래도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입시를 그대로 따라서 하게 돼서 조금은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는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4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대학을 가기 전에 또는 대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이렇게 선발을 할 거예요 라는 것들을 조금 넉넉한 시간을 주어서 4년 전에 미리 이야기하겠다.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부에서 대입에 제공하는 항목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즉, 대입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이 처음 겪게 되는 사회적으로 처음 겪게 되는 아무래도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들 그 경쟁이 공정하기를 원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학생부에서 우리 친구들을 평가하게 됐을 때 좀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 우리 친구들의 평가 항목들이 줄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완전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자기소개서라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자기소개서가 필요하지 않고요. 자기소개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우리 친구들이 입시 전형을 선택해서 치르게 됐을 때 자기소개서가 필요합니다. 제가 정시와 수시에서 각각의 전형들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에 자기소개서는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한해서 자기소개서가 필요합니다. 다른 전형에서는 필요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등학교 3학년하고 2학년이 같이 가고 있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또 변화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주요 사항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머님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는 대입에 반영하는 것들을 없애겠구나. 그래서 정규 교과 과정에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탄탄하게 해주고 그것이 평가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6개 대학이라고 나와 있는,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이에요. 이 상위권 대학에서는 수능 위주, 즉 정시라고 이야기하는
이 정시에서 수능 위주의 선발 인원들이 40% 이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서울대가 올해까지는 30%를 뽑게 되는데 내년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부터는 40%를 뽑게 돼요. 정시에서.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대의 변화가 아주 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서울대가 그렇게 변화했다라는 것은 상위권 대학들도 정시에서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겠다라고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학교생활 기록부라는 것이 어머님들 아주 중요하다라고 어머님들한테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럼 이 학교생활 기록부 생기부는 언제 필요할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썼을 때 학교생활 기록부가 아주 중요합니다. 즉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과 중심, 그다음 두 번째는 교과에다가 비교과 영역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특히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교생활 기록부가 정말 절대적인 평가의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흔히들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현재 고등학교 3학년하고 2학년 학생들은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500자까지 뭐를 하냐면 이 친구는 우리 과목에서 어떠한 수학에서 어떠한 영역에서 우수한 모습을 보였고 수업 시간에 발표를 했는데 다른 친구들의 호응을 많이 얻었으며 뭐 이런 식으로 학교 과목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8과목의 선생님이 모두 다 500자를 써주신다라고 하면 생기부가 정말로 풍성해지겠죠. 근데 이 교과목들에서의 쓰게 되는 학생부는 지금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세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세부 특기 사항이라고 얘기하는데 과목별 선생님들이 써주시는데 요 세특을 잘 써주시는 선생님들 또는 세특을 잘 써주시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들이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입시 실적이 좀 더 좋은 학교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과 활동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세특에 대한 부분들 강조를 해드렸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변화하지 않고 과목당 500자가 꽉 채워진 그러한 학교들을 선택하는 게 고등학교의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보시면 영재, 발명 이런 실적에 대한 것들이 학생부, 생기부의 기록은 나무나 기록은 있어요. 하지만 대입에서는 미반영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합의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각각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 아이가 1년 동안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해서 대학교에서 가장 많이 생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 부분이 우리 아이의 인성 부분하고 같이 연결 지어서 그러니까 전공이나 교과목에 대한 우수성은 이 과목당 세특에서 보게 되겠고요. 우리 친구들의 인성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종합의견에서 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써주시느냐에 따라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라 그 아이의 특성들을 굉장히 잘 써주시는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근데 뭐 담임 선생님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생기부가 풍성하기를 좀 기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게 조금은 아쉬운 점이에요. 자, 그리고 교과 영역 말고 비교과 영역으로 보게 되면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그래서 저는 가끔 자동봉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율활동 같은 경우가 항상 500자로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했다라는 것도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는 자율동아리, 즉 정규 동아리가 아닌 우리 아이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규모 집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자율동아리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도 참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아이 진로가 이렇게 가는데 어떤 봉사활동이 좋습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저는 개인 봉사활동은 대입에 미반영된다라는 거. 아무래도 어머님들이 좀 부담이 적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상과 그 다음 독서활동 역시도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는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물론 생기부에 기록은 되지만 대입 전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을 때는 아예 블랭크 또는 이렇게 까맣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 보셨을 때 고등학교 2학년까지와 고등학교 1학년까지로 이렇게 구별이 되겠고 우리 자녀들이 중학생인 학생들을 어머님들은 이쪽 부분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가 계속적으로 좀 글자 수랄지 이런 것들이 또는 대입에 반영되는 것들이 많이 축소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폐지가 되는 자기소개서인데요. 이 자기소개서 그래도 고등학교 3학년, 2학년은 자기소개서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쓰기 때문에 그 항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1번 항목은 이런 거예요. 너 고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했어? 라는 게 바로 1번이에요. 그래서 우리 진로와 관련돼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습 경험이죠. 그리고 교내 활동. 자, 공부는 어떻게 했고 학교 생활은 어떻게 했니? 그게 궁금해 라는 게 1번 문항이고요. 그 다음 2번 문항은 너의 인성이 어때? 라는 게 바로 2번 문항이에요. 그래서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경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배운 점들에 대해서 800자, 띄어쓰기까지 포함해서 800자 이내로 아이들이 원서를 쓰게 되겠고요. 자, 1번하고 2번은 공통이고요. 3번은 대학교별로 받는 학교도 있고 아예 받지 않는 학교들도 있어요. 대부분 받는 학교들은 우리 학교를 왜 오게 된 거야? 언제 우리 학교에 오길 결심했어?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3번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필요한 제도이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폐지가 됐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보시면 대입의 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의 흐름을 조금 알게 된다면 우리 아이가 입시를 치르게 됐을 때도 아무래도 유연하게 대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장으로 딱 정리를 해보게 되면 대입제도는 공정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즉, 정량적인 평가가 아닌 정성적인 평가가 됐을 때는 부당하다고 또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한 영역으로 지금 대입제도가 개편이 되고 있고 생활기록부 역시도 그렇게 개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시는 무조건 수능이고요. 특히나 하위권 대학이라고 얘기하는 16개 대학은 이미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부터 40% 이상 우리 친구들을 뽑겠다. 정시 수능으로 뽑겠다라는 것들이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생기부도 보면 제공 항목들이 많이 축소가 됐고 그리고 교사 추천서랄지 적성고사는 이미 폐지가 됐고 논술과 특기자 전형은 폐지 쪽으로 유도가 돼서 아무래도 인원수들이 조금 더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현재의 대입제도의 변화에 대한 흐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입시를 탄탄하게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손안의 입시교실로서 지금 초급으로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제가 이제부터는 중급으로서 각각의 전형들, 좀 더 세부사항들, 전문적인 내용으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